네, 9시입니다. 1월 23일 화요일 하태미 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 소망하는 방송, 또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개장했는데요. 제일 관건은 오늘도 2차 전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일단은 좀 혼조권 출발을 합니다. 자, 참 서글픈 얘기지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SK 이노베이션이 과연 새해 들어서 하루도 오르지 못했는데 한번 올라 볼지. 참. 그리고 LG 화학 이런 종목도 지금 많이 빠요. LG 화학 이런 데는 이제 겹쳤죠. 엎친 데 덮친 화학 업종도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데다가 2차 전지까지 겹쳐서 LG 화학은 아마 죽을 마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요, LG 화학이 뭔가 좀 자금을 마련하려면 또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매각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 화학은 네, 저기 지뢰밭이다 생각하시고 근처 안 가시는 게 좋겠어요. 자, 오늘은 어제 너무 많이 빠졌지 않나요? 해서 좀 반등하는 분위기인데, 자, 10시 지나서 기관들이 본격으로 움직이면 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기관들도 회사별로 내규가 다르다. 지금 통상 한 15% 물리면요, 로스컷 규정들이 있어요. 손절매죠. 그래서 이때 손절매 안 하려면, 네, 담당 매니저가 안 팔아야 할 이유 이런 것도 심할 수도 쓰고 이래야 되는데요. 오늘 10시 지나면 또 2차 전지가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2차 전지가 좀 진정되느냐. 그건데, 지금 2차 전지의 제일 걱정이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 부진, 이미 LNF 때 봤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겠죠. 그에 대한 우려가 제일 지금 걱정입니다. 자, 2차 전지는 혼조권이고요. 오늘 소부장들 어떻습니까? 소부장들도 역시 옆에서 초상을 치니까 잔치 분위기가 하루 만에 끝나버리네요.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입니다. 네, 이 집들도 어제 네오셈하고 이런 종목 올랐지만 이 집들도 상황이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소부장들도 4분기 실적은 엉망이겠죠. 올해부터 좋아진다고 하지만, 네, 올해부터는 정말 기업별로 많이 다를 것 같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옛날에 삼성전자가 아니라서, 네, 굉장히 지금 단가를 후려치고 있습니다. 올해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들 업종도. 네, IT들도 오늘은요, 좀, 뭐랄까, 지금 갤럭시 S24 관련주들이 슈프리마 같은 거지 올랐다 오늘 바로 빠져버리는군요. 보통 예전에는 갤럭시 S 언팩에서 갤럭시 S를 공개하면 그때부터 관련주들이 빠졌는데, 이번에는 S24는 AI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반응이 제가 유튜브를 쭉 봤더니요, 요즘은 뉴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갤럭시 S 언팩에 참가했던 유튜브들 방송한 서너 개 보니까 다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 통역 기능이 매우 좋다. 이래서 이번에는 이 AI에 대해서 반응이 좋아서, 근데 만약에 반응이 나빠서 이따오를 만들었냐 이랬으면 또 폭락할 수도 있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뒤늦게 주가 반영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또 일시적입니다. 이 회사들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게임주들 어제 중국에 게임 규제 최종안이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그냥 중국이 지들 마음이겠지만, 네, 어제 안 나왔습니다. 엔터주들 그만 하고요. 오늘 의료 AI들은 오늘 일제히 좀 플러스거든요. 의료 AI 이런 것도 올라줘야 되는데, AI가 바람이 제대로 불려면, 네, 다른 업종으로도 확산이 돼야 합니다. 의료 AI라든지 신약 개발 AI라든지. 왜냐하면 신약 개발 분야에도 AI가 정말 절실한 분야거든요.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데, 조선종을 좀 플러스 나왔고요.
HM의 뭐지 하림과 1차 협상이 결렬됐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하림도 자회사 중에 하림 산업인가요? 하림 산업이 아니고 더 키친인가요? 식료품, 음식료 만드는 라면도 만들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적자가 심하죠. 할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산주들은 좀 빠지고요. 로봇주들은 좀 빠집니다. 방산 로봇은 좀 빠지고요. 2차 전지는 오늘은 조금 플러스 분위기인데 그나마 제가 우리 정의원님, 프로님, CEO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그동안 누차 말씀을 드렸죠. 소재가 앞으로는 소재 중심의 시대가 될 거다. 그 일본의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우리 동진 세미캠 등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비약적 성장을 했듯이 IRA, FEOC, 미국의 이 규정이 마치 일본의 수출 규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 중국 거를 못 쓰게 하니까 소재다 해서 분리 막 전해액이 가장 직접적 수혜다. 그다음 분리 막 리튬염, 뭐 전해기는 리튬염, 뭐 이러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좀 나았죠. 좀 엔캠 같은 거. 네. 그래서 못 모르는 사람들이 막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팩트를 설명드려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주가 돌아가는 거 보면 참 볼썽사납죠. 요즘은. 자,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가 뒤늦게 AI주로 분류되는데, 요거는 이 팹리스의 끝물 느낌이에요. 어버브 반도체는 좀 가전 중심이라서 조금 동떨어진 느낌인데, 뒤늦게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원래 우리가 테마 강사 볼 때 1등주가 불가고 2등주가 가고, 그 다음에 3등주가 이렇게 갈 때는 요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 아닙니까? 왜냐면 그 테마가 끝물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사실 주가는 3등주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보면은 지금 어버브 반도체가 오르는 거 보니까 제주 반도체 이런 것도 거의 끝물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물론 여기서 뭐 또 한번 바람을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어버브 반도체 오르는 거 보니까 이 동네도 조금 그리고 이 회사들 대부분 다 적자예요. 그래서 참 여차하면 팔아야 됩니다. 뭐 길게 들고 하시면 또 코피 터질 수 있다. 건설. 네, 그 외 오늘은 화장품 쪽도 조용하고요. 통신도 조용합니다. 지금 하나솔루션 이런 풍력인데 이 집도 최근에 약한 이유가 최근에 이때가 그 아이오와 경선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겼다. 어제 트럼프의 그 아이오와 때 2등을 했던 후보자가 지금 플로리다 주지사죠. 이 사람이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하면서 그 지금의 월가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기성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의 밀보일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고, 심지어는 트럼프의 뭐 동조하는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런 말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타격이 되겠죠.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도 거짓말이다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풍력 관련주들도 근처 안 가시는 게 좋겠어요. 트럼프가 뭐 유리하다, 뭐 경선에서 이겼다 얘기 나올 때마다 이 풍력 관련주는 움찔움찔 하겠죠. 근데 화학업종도 지금 매우 안 좋습니다. 화학업종도 근처. 왜냐면 화학업종은 중국이 최근 수년간 너무 대규모 정수를 했는데 중국 지금 엉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불똥이 우리나라 튀고 있어서 화학업종도 근처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바이오는 강세네. 바이오들이 오늘 그나마 강세입니다. 바이오는 전반적인 강세네. 오늘은 바이오들이네요. 바이오들이 움직여서 다행이고요. 자동차도 고만고만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가 좀 강세고 2차 전지는 아침에 다시 좀 밀리네요. 네. 특히 그 작년 7월에 난리를 폈던 종목들이 특히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오버슈팅 됐기 때문에
그때 막 그 LG화학 적정 주가가 뭐 394만 원이다. 포스코 적정 주가가 393만 원이다. 막 이래 버려 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 한참 오르겠네 이래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 몰려 가지고 결국 여기서부터 우리의 변동성 쏠림 현상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다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오버슈팅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유증이 나올 수가 있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시장이, 양시장이, 코스피는 소폭 상승, 코스닥은 하락.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약하니까, 네, 그렇게 되고요. 오늘도 좀 외국인들 출발, 어제처럼 유가증권 시장은 순매수고, 코스닥은 순매도네요. 오늘은 코스닥이 수급이 일단 불리하게 출발을 합니다. 9시 11분 수급 한번 정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들 시장 흐름이 한눈에 보이시죠? 오늘은 시장 흐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 또 산업의 거대한 흐름이 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구나. 이것까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바뀌는 것은 단순히 그 종목이 바뀌는 게 아니라 큰 산업의 흐름이 변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안 좋네요. 코스피는요, 오늘 지금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코스피가 좀 유리할 수 있는 게 외국인들이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뚜렷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면서 물론 코스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또 집중되면 또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맞아요. 그래도 뭐 외국인이 파는 것보다 사는 게 낫죠. 그래서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가 그나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코스닥은 아니죠. 코스닥은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오늘은 지금 보합선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팔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개장 초반 흐름을 좋지 않고 지금 등락 종목 수도 512대 983 하락 종목 수가 일방적으로 우세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무거울 것 같아요. 자, 그나마 지금 요게 하나 눈에 띄네요. 루닛 JLK 뷰노. 자, 우리 프로 회원님, 정 회원님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말씀을 드렸냐?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면요. 우리 프로 회원님들 할 때 어제 테마 확산될까 하면서, 확산될까 하면서 이 의료, 요게 확산되는지가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요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런 거는 긍정적이네요. 그래서 AI가 아무 특정 업종만 집중되지 말고 이렇게 다른 업종까지 찾아가면 뭐랄까 그 상승 종목이 늘어날 수 있는 그동안 의료 AI 주식들도 또 특별히 악재도 없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기관 매수가 다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JLK도 그렇고요. JLK는 최근에 국민연금도 지분을 늘리고 그랬던 걸로 나왔는데 오늘 의료 AI 강세가 좀 돋보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의료 AI, 딥노이드는 의료 AI보다는 좀 산업용 AI에 해당하는 거고요. 루닛, JLK, 뷰너 모두 다 개성이 뚜렷한 종목들입니다. 루닛은 여러분 오래간만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28130인데요.
자, 그래서, 하지만, 제가 뭐, 또 요즘 전업종에 걸쳐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 해서 제가 지금 전업종을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모를 이렇게, 예, 프로에어는 당연히 하시는 거고요. 규모가 되시면 정의원 서비스까지 검토를 해보시고, 네, 상담 전화하시면 충실히 친절하게 설명 드릴 겁니다. 328130 아니었나요? 루닛 328130 맞는데 323을 했군요. 328130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루닛은요. 올해도 자, 루닛 인사이트와 루닛 스코프 두 부분이라서 이 부분 루닛 스코프 부분이 이게 사실 좀 프리미엄 요인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루닛 인사이트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 집은 루닛 스코프까지 하고 있어서 이게 장점이고요. 루닛 인사이트는 뭐냐? 의사의 눈을 대신해서 엑스레이를 네, 지금 폐암도 폐암이지만요. 유방암 그래서 유방암 엑스레이를 뭐 수백만 장을 보고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마치 그 알파고가 수백만 장의 기보를 지가 학습을 해가지고 이창호가 아니죠. 이차돌인가요? 네. 그분하고 바둑을 둬서 이기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만 장의 그러니까 뭐 명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사진을 보니까 여기가 유방암 조짐이 있습니다. 정밀 검진 해보세요. 이런 거죠. 이미 검증은 다 된 게 지금 뭐 해외 같은 경우는요. 스웨덴 최대 병원 이런 데는 의사 하나하고 루닛 인사이트하고 했던 게 의사 둘보다 더 낫더라 이래 돼가지고요. 이미 대체하고 있죠. 의사들 대체하고 있습니다. 루닛 스코프는 뭐냐 하면 신약 개발할 때 아니면 임상할 때 어떤 환자가 더 적절할까 라든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 요게 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루닛은 엄청나다 그러면 좀 제가 너무 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술 평가로 이 회사 기술 평가로 코스닥 진입할 때 처음으로 AA를 다 맞은 회사죠. 2개 기관을 평가 받을 때 AA 다 맞고 또 이 회사 보면 이번에 캔서 문샷 여기도 창립 멤버로 들어갔고 해외 스타 다 인정받고 네, 뭐 워낙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루닛이 주가는 최근에 좀 조용한 편인데 작년에 시세를 보고 조용한 편인데 루닛도 그렇고요. 지금 JLK 같은 경우도 32250인데요. JLK도 요즘 주가 제법 빠졌죠.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요즘은 뭐 같은 주식이 요즘 매도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쫄쫄쫄 빠지는 게 요즘 흐르. JLK는 어떤 거냐? 지금 JBS 01K 네, 요게 지금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최초 때 혁신 의료기기 통과했다. 관련해서는 이런 것도 뭐 좀 이따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그 최초 사례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비급여 적용 받은 최초 사례고 지금 회사에는 올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요즘 나오는 거면 LVO 요거를 FDA에다가 의료기기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여러 개 나아간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뷰노는 뭡니까 하면요. 뷰노는 338290인데요. 뷰노의 개성은요. 얘는 이제 환자 감시 장치입니다. 예측 예후 솔루션. 딥카스 얘가 지금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딥카스가 뭐냐 한다면요. 그러니까 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 요거 4개를 가지고 이 환자가 지금 상태가 뭐 한 88점이에요. 이러면 이 회사는 24시간 내 심정지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준비하세요. 간호사님, 의사님 준비하세요. 이런 거죠. 뭐 상당히 좋겠죠. 병원 입장에서는. 뭐 이게 지금 매출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우리나라의 지금 의료 3인방은 개성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돋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또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또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쉽게 알려드렸는데 좀 복잡하시죠? 뭐 제도가 좀 복잡해요 하시는 건데 그것도 제가 정리를 이렇게 지금 혁신의료기술 제도가 있고요.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 두 가지가 건강보험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진단키트라든지 뭐 이런 그 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하는 둘 중에는 혁신의료기술이 좀 더 엄격하고 어렵다 그럽니다. JLK가 JBS 01K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는 이 평가받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노믹 트리의 대변 검사 이건 뭐 사람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엄격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해라. 유해 신체 충족하면 일단은 한번 1년 동안 해봐라.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그냥 그 뭡니까 그 식약처 건강보험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래서 뷰노의 딥카스는 지금 요 상태로 밟고 있는 거죠. JBS 01K는 혁신의료기술을 통해서 밟고 있는 거죠. 건강보험이 적용된 첫 사례다.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군요. 이것도 다 뭐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야 뭐 제대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이런 강점이 다 있어서 다 움직이면 움직일 만한 근거가 충분한데 오늘은 이들 종목이 움직이네요. 그동안 종목 주가가 많이 빠졌죠. 루닉 같은 경우도 저번에 좀 빠지다가 오늘 고개를 드네요. 가격 부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후 지금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흐름을 보니까요. 우선 코스피에서는 순매수가 좀 줄어드네요. 오후 코스닥은 순매도 했다가 정체 상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2차 전지를 안 볼 수가 없겠네요. 2차 전지 어제 워낙 많이 빠져서 오늘은 기술적 반등을 하는데 불안합니다. 이게 유지가 될지 2차 전지가 여기서 주가가 급등한다 이걸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현상 유지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녹스가 돋보이는군요. 이녹스도 제가 뭐 언급을 해드린 088390인데요. 자, 오늘 뭐 움직이니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녹스는요, 이 종목도 제가 한번 늘 기대할 만한 올해 소재 2차 전지가 차별화돼야죠. 올해는 소재주들은 지금 등장을 하면 이것도 제가 매수 의견을 예전에 냈던 종목인데요. 지주회사인데 이녹스 에코엠이라는 회사가 돋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소 자회사가 이녹스 리튬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수산화 리튬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비상장 자회사가 알토란 같은 회사가 있는데다가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녹스 리튬을 하니까 이런 부분이 소재주로는 돋보이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순도 실리콘 파우더, 실리콘 분말이죠. 실리콘 가루란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올해는 실리콘 음극재 또 이제 앞으로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극재에다 실리콘을 지금까지는 한 3%에서 5% 넣는데 한 10% 넣어서 그러면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잖아요.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어서 대주전자들은 물론이고 포스코, 한솔 다 이쪽 음극재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뭐 실리콘이 필요하죠. 그래서 실리콘 수요가 증가해서 네, 생산 능력도 확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녹스 에코엠이 참 돋보인다 하는 점이고요. 이녹스 그 다음에 리튬, 이녹스 리튬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동차용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순도 수산화 리튬인데 그 뒷배가 삼성 SDI가 야 내가 사줄 거니까 네가 좀 해. 그러니까 이제 가공 마진이라서 3%에서 5% 영업이익률 나겠죠. 그렇게 큰 돈은 되는 건 아니나 안정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녹스도 항상 제가 소재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네요. 근데 요즘은요 제가 2차 전지를 언급드리기가 좀 그시기하네요. 워낙 이쪽 분위기 안 좋아서. 근데 다른 종목하고 이녹스 리튬 계속 횡보를 하고 뭔가 좀 다른 흐름이죠. 이녹스 리튬도 이런 회사구나. 소재주로서 머릿속에는 담아둘 만한 회사구나.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면요. 다시 지난번에 엔캠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듯이 소재주들이 두각을 내밀 가능성은 있어서 뭐 하지만 여러분 곁에는 우리 하 대표가 나 대신 공부를 해주니까 네,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부장들 시장이 조금 안정되니까 오늘은 HPSP 고개를 들고요. 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그래도 후공정 관련주들이 조금 고개를 드는데 HPSP도 한번 볼까요? 403870입니다. 뭐 때문에 오늘 뭐 뉴스가 났나요? 네, 정보사 리포트 나왔네요. 정도?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좀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403870 HPSP도 간단히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서 아무리 쏠림 현상이 있고 뭘 하더라도 기업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자, 이 종목은 뭐냐? 참 영업이익률이 모든 걸 말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좋네,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게 그렇게 좋고 대단할 것 같으면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안 높은데 기술이 좋네, 뭐 세계 최고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40%에서 60%, 50% 내군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HPSP는 인정.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 어닐링인데 이 어닐링이 디스플레이스 OLED에서 말하는 어닐링하고 이 어닐링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말하는 거는 실리콘이 부도체잖아요.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전기를 통하게 할 반도체를 만들어 주려면 네, 원자를 이온 형태로 네, 주입을 하는데 이걸 가속화해서 팡 쏴버립니다. 팡 쏴면 충돌을 하면서 격제구조, 실리콘 격자구조 깨질 수 있는데 이 계면결함, 자, 이 결함을 해결해주는 계면결함 치료해주는 게 어닐링 공정입니다. 반도체에서는요. 그 OLED에서는요, 비정지를 정질화, 뭐 이것도 뭐 비슷한 개념이죠. 그걸 우리가 어닐링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반도체에서는 이런 거군요. 그래서 이 핵심 이 집은 뭐냐? 네, 저온이라면 상대적 저온이랍니다. 상대적 저온. 기존의 어닐링 장비는 고온이라서 고온이 되면 요즘은 그 하이케이 메탈을 많이 정착에 적용하잖아요. 고유전열에 반도체가 미세화되면서 근데 고온이 되면 이게 녹든지 뭐 이리저리 생길 수가 있잖아요. 상대적 저온으로 하면서 대신에 수소를 고압으로 한다. 이거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수소는 폭탄이잖아요. 잘못하면 폭발하면 뭐 반도체 공장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은 이 고압의 수소를 견딜 수 있는 뭐랄까 단지
체인버의 그 설계 기술도 상당히 뛰어난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함부로 바꾸기는 힘들어요. 말씀드렸지만 이런 장비 함부로 바꿨다가 폭발이라도 해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수소, 뭐 삼중수소 이러면서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중성자 하나에 수소가 2개 붙은 거죠. 3개 붙으면 삼중수소고. 그래서 중수소, 삼중수소가 요즘은 쓸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뭐 인체 해롭다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과학적 지식이 1도 없는 순전히 떼 쓰는 거죠. 떼 쓰는 것. 그래서 이 회사는 상대적 조언에서 고압에서 일을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는 일본보다 훨 세계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영업이익률이 저렇게 높죠. 그래서 이 회사다. 그렇습니다. 이런 회사군요. 네. 그 다음에 신장비도 개발하고 있어서 다만 아쉬운 건 지난번에 무상증자 300% 이건 참 아쉬웠어요. 무상증자 300%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이 회사 지분을 한미반도체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HPSP가 오르면 한미반도체도 덩달아 움직이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것처럼 네. 덩달아 움직이죠. 네. HPSP는 반도체, 결국 이게 반도체가 미세화되면서 덕을 보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어려운 얘기 해드리면, 지금, 아까 HBM이 지금 3에서 HBM3 2로 가는데, 이게 D램이라 그랬잖아요. D램. 지금은 요건 아마 16나노에서 쓰일 거예요. HBM3 지금 반도체라면 1Z, 뭐 1A, 1B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아마 16나노고 이게 14나노고 1B가 아마 12나노일 거예요. 반도체가 점점 미세화되는데 회선 간격이 HBM3가 아마 1A 공정일 거예요. 그럼 이거는 미세화돼야 돼요. 미세화에 주로 쓰이는 게 뭐 HPSP 장비라든지 아니면 유진 테크 뭐 이런 장비들이 미세화에 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낸드 부분은 여전히 지금 어렵습니다. 낸드 부분 여전히 어렵고 한데 D램에서 큰 변화가 있는데 D램의 변화를 보면 장비로 보면 HPSP나 유진테크 후공정 장비 빼고요. 전공정으로는 유진테크, HPSP, 요즘 KC텍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반도체는 좀 어렵죠? 반도체는 좀 어려운데, 하 대표가 설명하니까, 복잡한 거는 잘 몰라도 대충은 흐름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아실게 HBM3 등등 하는 게 D램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보시면서, 미세화가 또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미세화 공정에 좀 수혜를 보는 대표적 장비가 HPSP, 유진테크, 정착 장비, ALD라고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모 우리 하 대표는요. 반도체 부분에도 그렇게 막 대단한 깊이는 없으나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박식해서 그래도 여러분이 투자하시는데 충분히 도움될 만한 지식의 수준을 갖추고 있다. 우리 참모를 내가 잘 써먹어야지. 이러니까 반도체 장비 흐름도 어느 정도는 보이시죠? 오늘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강세가 보이네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제가 워낙 설명을 자주 드려서 오늘 일단 보겠습니다. 윤영님 감사합니다. 윤영님 제가 요즘 도움이 너무 못 되는데 늘 송구스럽습니다. 참 주식이 참 이렇게 알아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업이 사실은 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보시니까 한미 HPSP가 오르면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이유를 알겠죠. HPSP 한미 반도체가 HPSP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도 오늘도 갤럭시 S 관련주들은 지금은요, 제가 볼 때는 갤럭시 S 관련주로는 제일 그나마 나은 게 인터플렉스인 것 같아요. 그나마.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리포트 어제 올렸으니까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터플렉트 리포트 올렸으니까.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원님한테는 제가 주말에 제가 해드렸는데, 요즘 저도 좀 빨리 스피디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오늘 시장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뭐 오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좀 하락이 좀 멈춰지느냐. 말씀드렸지만 SK 이노베이션이 새해 들어서 단 하루도 오르지 못하고 매일 빠지고 있는데 이제 뭔가 좀 지구멍에 볕이 뜨는지 2차 전지가 안정이 돼야, 특히 코스닥 시장은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시총 1, 2위 종목이잖아요. 이들이 안정이 되어야 코스닥 시장도 안정이 되고 시장이 뭐 좀 테마라든지 잔치가 벌어질 수가 있는데, 최근처럼 이렇게 폭락하면서 이렇게 초상이 치러지면 그 옆에 잔치가 벌어지지 않더라. 2차 전지가 좀 안정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 25일 날 미국 시간입니다. 목요일이죠. 테슬라 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테슬라가 좋을 분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오늘 내일 좀 멈칫하더라도 주 후반에 또 한 번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있어요. 테슬라 실적이 나오면서. 그래서 미국도 지금 테슬라가 홀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다른 집은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 테슬라 혼자 지금 쭉 빠지고 새해들은 빠지고 있는데, 엔비디아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엔비디아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지금 이게 현주소다. AI가 2차 전지 현주소인데, 그래서 이번 주 25일 목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그러면 우리는 금요일 날 우리 주식에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그래서 테슬라의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2차 전지에는 한 발 물러서는 게 좋겠어요.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 단타로 2차 전지 들어가야지 뭐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2차 전지가 이번 주 내내는 불안불안하겠지만 2차 전지 흐름을 오늘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오늘은 바이오가 그나마 힘을 좀 내주고 있는데 이런 거는 긍정적이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전체 분위기를 억누르지는지 안 누르는지, 만약에 2차 전지가 억누르지 않는다면 그래도 또 바이오, 그다음에 이 AI 반도체 등이 또 종목별로 고개를 또 들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 지금 이 집은 아까 말했죠. 오픈 AI CEO가 우리나라에 이번 주에 온다 그랬거든요. 오면 왔다고는 뭐 언론에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바람에 또 AI가 한번 덜썩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AI 관련주들은요, 이런 방법은 없어요. 뭐 흔한 말로 제가 그 말 좋은 함 드렸는데요. 작년에 그게 참 유행했었죠. 작년 한 3분기까지는 유행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내는 종목들을 장 마칠 때 좀 샀다가 그 다음날 팔고 뭐 이런 매매들을 해서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어떤 주가의 관성을 이용한다 그럴까요? 예. 지금처럼 막 AI 열풍이 지금 심하잖아요. 이렇게 심하게 바람이 불 때 그 선두주자 종목을 사가지고 초단타를 하는 방법. 지금은 주식을 뭐 사서 뭐 조금 길게 본다 이렇게 접근하기는 상당히 힘든, 특히 AI 테마 이런 종목은 특히 힘들기 때문에 초단타를 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 하나 좀 눈에 띄는 건 아까 보셨겠지만 뭔가 좀 AI가 좀 확산되는, 의료 AI 확산되는 이런 건 조금 마음 편하죠. 최근에 오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2차 전지가 호로록 빠져버리면 또 힘들다. 그래서 2차 전지를 견눈질 하면서 공략은 AI나 반도체 쪽, 뭐 바이오도 괜찮고요. 하시면서 초단타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1월 25일이
제가 했지만 데일리에다가 썼는데요. 테슬라도 테슬라고, 네, 중요한 거는 우리도 우리예요. 우리도 보면 1월 25일 날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지만, 24일이군요. 죄송합니다. 수요일이네. 그럼 목요일 날 영향을 미치겠네요. 목요일 날 SK 하이닉스 실적도 나오고, 네, 인텔이나 램레스치 나오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이 좀 관건일 것 같고, 특히 테슬라의 실적이 굉장히 큰 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초단타로 대응하다가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날 실적들 전반적으로 나오는 거 보고 또 대응 전략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참 힘드네요 요즘 참. 자, 그래서 전반적인 대응 전략이 있으셨죠? 오늘 당장은 볼 때는 역시 2차 전지 흐름을 보시고,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까지는 2차 전지가 상당히 불안하다. 테슬라 실적을 보고 그 다음에 상황을 대응을 보고 움직이자. 이런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다들 네, 비상독설 부모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 해서 전 업종을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께 또 앞으로도 계속 도움되고자 쉽게 설명드리고자 또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께 도움을 제가 못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인데요. 더 분발해서 여러분 또 참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이라서요. 전체 방송은 없고, 자, 목요일 날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 모시러 오겠습니다. 희망봉님, 엔캠 봐주세요. 엔캠 제가 그동안 워낙 설명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네, 영상도 제가 유튜브 영상도 있고 하니까요. 한번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요. 저는 목요일 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애청자님이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애청자님께 도움되고자 발버둥 치는 방송, 잠을 아끼는 방송 하태민 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